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소장실 말고 뜨개수다로 돌아왔어요. 제가 뜨개수다에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에 대한 선호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입고 있는 옷은 레벌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하브라는 옷이고, 이 옷이 명절 때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뜬 니트들을 보시다가 이제 한 번씩 이게 너무 예쁘다고 몸에 대보고 가셨거든요. 아마도 떠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미안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나한테 떠줄 의향이 있으면 이걸로 해다오 라는 의미로 다들 이게 너무 예쁘다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예쁜데 길이가 너무 짧다고 한 번씩 몸에 대보시고 가셨어요. 아무튼 정말 예쁜 옷이고요. 저도 이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이 옷은 에어울 린넨 컬러랑 솜솜뜨개에서 구매했던 아르떼 오트밀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그 베이지 컬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판매를 하시다가 단종이 됐었다가 다시 보이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제가 찾아보고 판매를 하고 계시면은 따로 자막이나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렇게 두 겹을 잡고 뜬 옷이고요. 원작이랑은 바늘 사이즈도 게이지도 조금씩 다르게 뜬 것 같은데 저는 좀 몸에 딱 맞는 정핏이거나 슬림핏을 좋아해서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네, 하브였고요. 다시 실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실을 고르실 때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실의 굵기라던가 실의 성분이라던가 컬러, 아니면은 뭐 연사된 정도, 콘사, 볼사 이런 것도 선호도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러고 그거랑 대비되는 실들은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소장실 대신에 제가 뜨개수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실 취향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새로 오픈하시게 된 스토어에서 같이 패키지를 기획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옷을 도안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주신 실이 제가 원래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이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미팅을 할 때 제가 원래 쓰지 않던 스타일의 실로 새로운 느낌으로 도안을 내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면은 한번 도안을 짜보겠다고 승낙을 했고요. 근데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의 실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콘사가 너무 뜨고 싶다. 얘도 콘사지만 연사가 안 된, 합사만 된 콘사를 쓰고 싶다. 얇은 바늘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되게 입문자이신 분들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선호하는 실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저는 얇은 실을 선호합니다.
그 레벌리 사이트에 나오는 두께의 단어들 있잖아요. 뭐 레이스라던가 라이트 핑거링, 핑거링, 싹얀, 디케이, 뭐 아란, 워스티드 이렇게 두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레이스 두께부터 핑거링 두께까지를 선호하고요. 싹견은 근데 그게 두께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재질 자체가 내구성이 좋고 양말처럼 좀 마찰이 많이 되고 손상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에 써도 편물에 써도 괜찮은 그런 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서 싹얀이 보통 스포츠 두께 정도 되나요? 그쵸? 스포츠 두께도 괜찮은데 제가 뜨개를 처음 할 때 라이트 핑거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얇은 실 쪽을 선호합니다. 그런 애들이 합사해서 뜨기도 좋고 근데 저는 정말 얇은 레이스 정도 혹은 그 이하의 두께가 아니면 합사를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원래는 그렇게 굉장히 얇은 실만을 선호하고 그렇게만 구매를 하고 혹시 이 합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손도 안 대고 그랬었는데 도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정말 얇은 바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뜻친 분 중에서도 언니 도안은 너무 예쁜데 나는 3mm는 할 수 없어 이런 친구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몇 mm야? 물어봤다가 막 3mm, 3.5mm 이렇게 대답을 하면 또 3mm야? 아휴 진짜 징하다 징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쁜데 그 바늘이 너무 얇아서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살 엄두가 잘 안 난다. 혹시 예뻐서 샀더라도 뜰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얇은 실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얇은 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새로 기획하고 있었던 옷은 요 옷인데요. 무늬가 마음에 쏙 들게 나오지 않아서 한 3번 정도 수정을 거쳐서 이제 마음에 쏙 드는 무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실이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의 취향이랑은 정반대 성질을 가진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뜨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재료잖아요. 이런 제가 평소에 쓰는 스타일 실이랑 정반대의 성질을 많이 가진 실이 제가 익숙한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무늬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데 핏이 제가 생각하는 핏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하고 사장님께 일단 샘플을 완성까지는 해서 가져가겠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실이 아닌 것 같다. 저보다 더 이 실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작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요. 이 도안이 아니 이 무늬가 저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꼭 출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이 그러면 다른 실을 보시는 거는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곧 미팅을 갔다 올 생각입니다. 아, 생각이 아니라 그럴 예정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예쁘죠? 저도 얼른 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쓰는 요런 실은 두께가 가늘고 연사가 거의 안 된 실이거든요. 그런 실의 특징은 일단 얇은 실의 특징은 편물이 되게 얇고 가벼워요. 옷을 완성을 하고 나서도 되게 가벼워가지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사가 거의 안 된 실인데 연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무늬가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볼록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뜨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무늬가 통통하고 입체적으로 올록볼록하게 나오는 걸 예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뜨개 유튜버 분들은 그 옷을 F5한 거를 가지고 오실 때 꽈배기 니트인 경우에는 무늬가 되게 오동통하게 예쁘게 나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늬가 납작하고 선명하지 않은데 그래도 메리아스와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은은한 꽈배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합사 실을 좀 더 선호하고 연사된 실은 잘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콘사를 쓰게 된 거는 저렴하게 옷을 완성할 수 있어가지고 샀던 거거든요. 근데 콘사를 쓰다 보니 볼사는 못 쓰겠어요. 보통은 이제 콘사가 저렴해서 콘사로 입문을 하시고 좋은 볼실 써본 다음에 다시는 콘사로 못 돌아가겠다고 하시면서 막 플렉스를 하시고 이런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볼사가 오히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뜰 때는 더 수월하게 떠져요. 이제 합사만 된 거는 요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탄성도 거의 없고 그 뜨면선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탄성이 없으면 손가락이 좀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연사된 실들은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꼬은 거니까 얘네가 요 정도 탄성은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얇은 실을 연사를 한 것들을 여러 가닥 가져와서 또 연사를 하면 걔는 되게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런 실들이 뜰 때에는 손에 부담이 없고 무늬가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런 연사가 많이 된 실을 쓰려면은 잔 기모가 많은 폭스나 라쿤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짧은 기모감들이 빽빽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무늬가 조금 가려지거든요. 무늬의 입체감을 살짝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제가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너무 말을 뒤죽박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올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실의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실들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얇은 실 단점을 얘기를 안 했구나. 얇은 실의 단점은 떠야 되는 코수가 많다?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사실 저는 얇은 실의 단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떠야 되는 코수가 훨씬 많아지기는 하는데 편물 자체의 무게가 되게 가벼워져가지고 그 코를 뜨는 것도
되게 빨라지거든요. 코가 작다 보니까. 그 한 코 한 코에 들이는 시간이 되게 적어져요. 저는 바늘이 두꺼울수록 뜨는 속도가 되게 느려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두꺼운 실로 뜨는 옷이랑 얇은 실로 뜨는 옷이랑 사실 뜨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꺼운 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두꺼운 실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수가 적다는 거랑 음, 빨리 완성되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저 두꺼운 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난다, 그쵸? 이제 장점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얇은 실 장점밖에 생각이 안 나. 얘네가 코가 되게 작아가지고 어느 정도 코가 좀 들쭉날쭉해도 그 오차범위 자체가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어, 손땀이 별로 안 예뻐도 세탁하고 나면 되게 어, 차름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바늘만 쓰시다가 처음으로 큰 바늘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손땀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손땀이 되게 예뻐 보이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어떻게? 근데 두꺼운 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꺼운 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톰한 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왜 두툼한 실을 선호를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컨텐츠로 꾸려보도록 할게요. 어, 또 단점만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두꺼운 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편물 자체의 그 두께랑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얼마 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코를 모으려면은 뜨다가 이제 이쪽에 코가 안 몰려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에 걸리는 무게 하중이라던가 그런 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네는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단추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관절에 무리가 없다는 게 얇은 실에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잠깐 하다만 성분 얘기를 하자면 실 성분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줄일 때 됐나? 잠시만요. 줄일 때 한참 지났는데 좀 풀러야겠다. 풀으면서도 성분 얘기는 할 수 있죠. 성분 얘기를 하자면 어, 성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합성섬유와 천연섬유로 나눌 수 있고요. 천연섬유 안에서도 식물성 섬유랑 동물성 섬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식물성 섬유는 동물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식물 유래 실이라고 한다면은 면이나 린넨 뭐 요 정도 대나무 섬유 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실들이 보통 여름 의류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거든요. 아니면은 소품류에 면사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코바늘로 해가지고 하는 소품류에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코바늘은 생초보입니다. 완전 못해요. 코바늘로 여름 가방, 여름 그물 가방을 하나 떠보려고 제가 바느리아기에서 패키지를 구매했던 게 있는데 가방 바닥이 네모 모양이어야 되는데 일정하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모가 아니라 뭔가 약간 수리검 같은 모양의 가방 바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네모나지 못한 가방 바닥 모양에 충격을 먹고 풀렀다가 다시 떴나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 바닥 모양 때문에 갑자기 열정이 팍 식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뜨다만 채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뜨고 나서 그거를 방치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드는 생각은 가방 바닥이 수리검 모양이면 어때? 일정하게 틀렸으면은 그냥 원래 그런 가방인가 보다 하고 멋있게 봐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다른 거 뜨느라고 아직 뜨지 못했습니다. 걔는 그렇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실 성분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여름실은 세탁 매직이 없고 탄성도 단순히 합사된 실들보다 훨씬 더 없어가지고 뜨는 감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떠놓은 거는 되게 잘 입거든요. 근데 뜨는 과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뜨개가 확실히 비수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여름에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더운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섬유를 뜨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 실을 뜨는 분보다. 그런 저에게도 여름 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소장실 얘기를 할 때 준비를 해서 올게요. 그리고 합성섬유랑 천연섬유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합성섬유는 염색이 되게 잘 먹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되게 색이 알록달록하고 팝하고 좀 딱 봐도 저거는 염색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느낌의 실들 있잖아요. 그런 실들은 보통 아크릴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합성섬유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합성섬유가 겨울에 입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 눈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울 때 그 왜 겨울에도 항상 춥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항상 추우실 수도 있는데 합성섬유가 많이 함유된 니트를 입게 되면은 추울 때는 보온이 안 되는 느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뼈까지 시린 느낌이 나도록 되게 춥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허겁지겁 실내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발열이 돼가지고 막 땀 줄줄 나고 이거 니트 안에 네이밖에 없어서 벗을 수도 없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예전에 히트텍이 되게 많이 입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새내기 때 히트텍을 굉장히 애용했었는데 제가 땀도 많고 열이 많은 건 아닌데 더운 걸 진짜 못 참고
원래는 더운 것만 못 참았는데 요즘엔 추운 것까지 잘 못 참거든요. 근데 그 히트텍은 진짜 눈치 없게 추울 때는 그 약간 여름 옷처럼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차가운 질감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추운데 또 이제 따뜻한 데 가면은 막 눈치 없이 너무 발열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의는 순면 내의 입자 이러고 처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합성섬유의 비율이 높은 기성복 니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도 합성섬유 사서 뜨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온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평이할 때에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성 섬유에 대해 장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 합성 섬유에 비해 뜨는 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꼭 동물성이 100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합성 섬유, 특히 나일론이 한 20-3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면 내구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연 섬유 100이면 내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금세 보풀이 생기고 옷이 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성 섬유 비율이 높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단점들이 완전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에는 이 따뜻한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를 얘가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가지고 춥지 않고요. 또 보온이 잘 되는데 통기성이 좋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보온이 높으려면 이 따뜻한 공기를 잘 머금고 안 놔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내에 들어갔을 때 그 온기를 다 품고 있으면은 진짜 땀 줄줄 나고 너무 덥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그 온기 배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울 땐 따뜻하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이제 땀은 잘 안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제가 얇은 옷들을 떠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합성섬유의 단점에 뜨는 감이 진짜 구리단 얘기를 안 했죠. 아, 합성섬유가 저렴해요. 합성섬유가 많이 들어간 실들은 가격이 되게 저렴해지고 합리적이게 되는데 대신에 뜨는 감이 되게 나빠지고 보온성도 되게 안 좋아진다. 옷의 전체적인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합성섬유 중에서도 제가 거르지 않는 계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어느 정도 내구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30%보다 조금 더 높아도 저는 나머지가 천연 섬유이면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일단 예뻐 보이면 참기 힘듭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그냥 그 예쁘다의 기준만 다르다 뿐이지 예쁜 실, 궁금한 실이 뜨면은 참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고 그 부클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를 나일론으로 쓰고 겉에 이 뽀글뽀글 부클을 물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나일론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사기가 꺼려지는 것은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정말 뻑뻑한 소재인 것 같아요. 뜨면서도 뻑뻑하고
그 왜 아크릴이 그 플라스틱 판, 딱딱한 판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물감도 아크릴 물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도 아크릴이 함유된 실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되게 가볍고, 이게 무게뿐만이 아니라 질감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뻑뻑한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재료 자체가 다루기 좀 어려운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염색이 잘 되고 저렴하다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릴은 정말 소량이 들어있다고 해도 아크릴 세 글자가 눈에 보이면 일단 약간 주춤하게 되는 성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동물성 섬유로 넘어오자면 동물성 섬유는 정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성분도 있고 같은 우리여도 어디 지역에서 수확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꽤 많이 달라진대요, 품질이.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가공 방법이나 그런 등급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품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울실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램스울 이런 것도 있고 메리노울 이런 것도 있고 메리노울도 얼마나 고우냐에 따라서 뭐 파인 메리노, 슈퍼 파인 메리노 이렇게 등급이 나뉘거든요. 근데 그게 등급이 어때가지고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호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가공이 슈퍼 파인으로 갈수록 더 가느다랗고 긴 털들만 엄선해서 실로 꼬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더 부드럽다고 했던 것 같아요. 촉감이 부드럽다고. 근데 이제 양양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소 거친 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울이어도 어떤 울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저는 울 중에서는 슈퍼파인 메리노 울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부드러운 실을 선호합니다. 외국 분들 경우에는 거친 울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러스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실이 내구성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오래 입을 수 있고 만약에 배색을 하신다고 하면은 실끼리 잘 엉겨가지고 배색이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촉감이 되게 중요한 편이라 한국 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하게 부드러운 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수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수입 실이 조금 많이 유행을 하면서 그런 러스틱한 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근데 수입 실은 보통 되게 양극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실크처럼 부드럽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러스틱하거나 그런 양극단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동물성 섬유라고 한다면 양털이 될 것 같아요. 양털은 이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양도 건강하려면 주기적으로 이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걔네는 털이 자라는 게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둥실둥실둥실 털이 찌다가 그 안에 엉겨가지고 배설물 같은 것도 많이 엉기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싹싹 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워서 실로 쓰는 게 울실인 거죠. 저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충격 먹었는데 그 배설물이 묻는다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양들의 배설물이나 기생충이 묻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의 엉덩이 부분의 살을 잘라내서 거기는 그러면 흉진 피부 잘려나간 살점이니까 털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뮬싱이라고 하고 되게 비인도적인 과정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뮬싱 프리 라인이 따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인도적인 행위로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윤리적으로 양털을 생산을 한다, 실을 생산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뮬싱 프리 라인 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요. 아무튼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른 털실 얘기로 넘어가자면 다른 털실들은 솔직히 제가 만드는 과정까지 알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뜨개 유튜버 분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며 가며 보면서 얻은 정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선 고급의 끝판왕 캐시미어가 있죠. 캐시미어 실은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근데 캐시도 캐시백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캐시미어가 한 5%에서 15% 정도로 소량만 함유가 되어도 실이 되게 좋고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캐시백보다는 관리가 더 쉽다고 해요. 그래서 라라뜨개에서 판매를 하던 캐시5가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인기가 여전히 많겠죠? 라라뜨개의 스테디셀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정말 고급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은 야크입니다. 야크의 특징이 굉장히 부드럽고 털실의 베이스 컬러 자체가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염색을 아무리 순색으로 해도 파스텔 계열로는 갈 수 없고 그레이가 많이 들어간 뮤트 컬러나 딥한 컬러밖에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사한 거는 만들 수 없지만 그 중후한 느낌의 분위기 있고 무게감 있는 고급진 컬러들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고 은은하게 광택이 돌거든요. 근데 이게 막 합성 수지 느낌의 뺀질뺀질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질 좋은 그런 섬유에서만 흐르는 고급스러운 광택이 그러니까 뭔가 돈빨이 줄줄 흐른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비유가 좀 저렴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돈값이 줄줄 흐르는 느낌입니다. 야크는 제가 손염색실을 판매하시는 갸또님이랑 뜻친이 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로 그분이 사장님께서 그 뜻친분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미니 염색 체험장 이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염색 체험으로 야크 베이스얀을 구매해서 염색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때 아마 스토어를 정리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정리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남은 원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야크를 냉큼 집었습니다. 그게 한 탈에 300m인가 정도 되어가지고 야크의 특징이 정말 가볍고 길어요. 광택이 줄줄 흐르는 거 말고도 가볍고 긴 게 특징인데 그래서 한 탈에 300m가 좀 넘는 길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타례밖에 없어서 과연 600m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이거를 염색해온 게 재작년 일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쟁여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촉감이 부드럽고 자극감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떠보고 싶은 실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미어 야크 얘기했고요. 이제 제가 좀 자주 쓰고 좋아하는 성분으로 넘어오자면 알파카랑 폭스랑 라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얘네의 특징이 기모감이 굉장히 많고요. 기모감이 되게 비교적 짧고 많아요. 헤어가 긴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키드모 헤어나 아니면 앙고라 모헤어랑 앙고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애들이 기모감이 되게 길고 풍성한 느낌이고요. 폭스나 라쿤이나 알파카는 실 바이 실일 것 같아요. 기모가 긴 제품도 있고 짧은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폭스 라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울 같은 경우에는 기모감이 솜처럼 되게 퐁신퐁신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라쿤이나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벳처럼 짧은 털들이 짜잘짜잘짜잘하게 올라오는 그런 식의 기모거든요. 저는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폭스나 라쿤은 100% 그렇게 이루어진 실들은 없고요. 50% 정도까지는 있는 실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함유량이 높아도 50%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 저는 15%만 들어간 라쿤록스도 되게 잘 사용을 했고 30%만 돼도 굉장히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성분 중 하나겠네요. 근데 대신에 그 짧은 털들이 되게 많이 날려요.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폭스랑 라쿤은 털 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헤어나 앙고라 얘기를 하자면 앙고라는 정말 스토어 바이 스토어로 촉감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제가 되게 부드럽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앙고라는 이제 제가 앙고라를 많이 만져본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앙고라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앙고라인 거예요. 변명이 갑자기 우수수 쏟아졌네. 그 바늘 이야기에서
항상 세일하고 있는 앙고라 팩이 있어요. 한 팩에 4볼인가 들어있는 100g 4볼이 들어있는 실인데 그게 아주 부담스러운 딸기 우유 핑크랑 아주 부담스러운 핫핑크 딱 요 2가지 컬러만 나와가지고 되게 선뜻 구매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꽤 과감한 컬러인데요. 촉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편물도 완전 부드럽게 나와서 이렇게 집어 올리면 녹아내릴 것 같은 정말 부드러운 실이거든요. 앙고라가 시중에서 앙고라 기성복 니트를 구매해서 입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되게 강하고 억센 털이 있어요. 그 힘있고 두께 있는 탄력 있는 그 털 있잖아요. 걔네 촉감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저는 앙고라는 절대 다신 안 사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털도 진짜 많이 날리고 근데 이 바느리아기 앙고라는 털은 날리지만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건 말고도 뜨친 분들이 샀던 앙고라 중에 되게 부드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스토어 실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봐도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할 때 따로 정보를 삽입할게요. 그래서 앙고라 얘기했고 모헤어로 넘어가자면 모헤어는 정말 니터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죠. 그 폭닥한 니트 특유의 풍성한 헤어리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실이 모헤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울실 한 줄이랑 모헤어 한 줄 이렇게 잡고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울실이랑 모헤어랑 한 겹씩 잡은 거죠. 아이고. 기모감을 보여드리자면 울의 기모감과 이 모헤어의 기모감이 섞여가지고 이 실 린넨을 단독으로 쓴 옷보다 훨씬 기모감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기모감이 많은 옷은 뭐랄까 같은 컬러를 사용했다 했더라도 좀 더 뽀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니터분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모헤어에는 자극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너로 뜨기는 했는데 이너보다는 아우터에 적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헤어의 자극감에 대한 되게 우수한 대체품이 또 알파카거든요. 그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글로우 레이스도 알파카를 머서라이징 가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모를 연출한 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모헤어의 대체제이고 바느리아기에서 세틴 알파카 모헤어라는 실이 있거든요. 그 실도 촉감이 정말 부드러운데 가격이 좀 사악해서 제가 그 실 이름을 세틴을 사탄으로 바꿔서 사탄 알파카 모헤어라고 막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모헤어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알파카로 기모를 연출한 실이 훌륭한 대체제가 될 것 같아요. 촉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알파카를 고려해 보시고요. 또 얘기 안 한 성분이 카멜이 있죠? 카멜은 저도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있다는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긴 헤어감보다는 짧은 헤어감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촉감도 러스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정말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랑 취향이 정반대인 분들도 계시겠죠. 뭐 폭스나 라쿠는 비염 때문에 마스크를 껴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은 러스틱해야지 제맛이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헤어는 좀 촉감이 자극적이라고 느끼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헤어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니터분들 중에 너무 많아요. 따로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들 사랑하시는 성분입니다. 자극감 얘기가 나와서 아까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합성섬유의 장점이 있는데요. 동물성 섬유에 알러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리 부드럽게 가공을 했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자극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잘 못 입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합성섬유는 자극감이 없어가지고 합성섬유를 애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섬유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예전에 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 은극님이라고 계세요. 도안 작가 겸 유튜버이셨는데 아무래도 의류를 전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학을 가시면서 활동을 중단하신 느낌인데 그분이 그 천연섬유에 자극감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제가 처음 뜨개 입문하던 시기에 뜨개판에 대형 사기극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떤 스토어에서 그 실의 성분을 되게 고급 천연 섬유가 100% 함유된 식으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합성 섬유가 1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성분 치고는 너무 저렴한 가격인데 컬러도 예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알람 켜놓고 대기 걸어놓고 있다가 선착순으로 막 쟁이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실을 분석하는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실로 보냈는데 무슨 합성섬유가 70%인가 함유되어 있고 막 그런 완전 다른 실의 성분이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오차는 법적으로 용인이 되지만 그 정도 차이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완전 다른 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단체로 고소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실을 은극님께서 자극감이 없어가지고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문의를 드린 와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서 뜨개개가 완전 발칵 뒤집힌 거죠.
다행히 저는 그 뒤에 입문을 해가지고 입문하자마자 사기를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분이 블로그 마켓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암튼 판매하던 페이지를 터트리고 잠적을 했는데 다시 다시 어디에 다른 이름으로 스리슬쩍 나타났다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뜻인 분이 이거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판매 전에 사기극이 터졌던 판매 사이트에서 쓰던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양심이 진짜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그렇게 사기로 번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지금은 이제 너무 예전의 일이라서 거의 다 잊혀진 사건인 것 같아요. 고소한 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합성섬유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돌아왔습니다. 합성섬유는 자극감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아크릴은 재료 자체가 되게 뻣뻣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따가워요. 물리적으로 자극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모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알파카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이제 성분 얘기를 했고 연사 얘기는 아까 가볍게 하기는 했는데 아까 한 얘기가 사실 제가 느끼는 장단점의 전부이기는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볼실보다는 콘사를 선호하고요. 콘사 중에서도 연사된 실보다는 연사가 안 됐거나 되게 약하게 된 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어올의 경우에도 연사가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약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연사가. 자세히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요 실은 연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합사한 실보다는 그 실과 실 사이의 바늘을 찌르는 그런 실수는 좀 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찔리긴 찔립니다. 사실 저는 연사가 아무리 강하게 됐다고 해도 그 사이를 찌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코가 떠지면서 비틀린 게 풀리기도 해가지고 같은 코 안에서도 이쪽은 연사가 잘 되는데 이쪽은 그 꼬인 방향 때문에 연사가 풀리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아무튼 연사실에 비해 합사실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늬가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은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연사실에 비해 무늬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다는 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늬가 올록볼록한 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화려한 무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늬를 싫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무늬 정도가 되려면은
되게 잔잔한 무늬여야지 무늬도 살고 저도 같이 살고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패턴이 있는 옷을 사더라도 되게 잔잔한 무늬, 크게 튀지 않는 무늬를 위주로 사거든요. 그러고 사실 저는 단색을 가장 많이 삽니다. 옷에 무늬가 있는 거는 많이 사지 않아요. 그 연사가 잘 된 실로 뜬 굉장히 입체적인 무늬의 경우에는 무늬가 많이 나온 만큼 무늬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늬가 나와 있는 부분과 무늬가 들어간 부분이 명암이 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잡혀요. 그럼 전체적으로 단색의 느낌에서는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저는 대비가 강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입체적인 꽈배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 자체가 되게 입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짧고 빽빽한 기모가 있는 털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실을 사용을 해서 무늬의 자기 주장을 좀 죽이는 편입니다. 그러고 모헤어 같은 걸로 무늬의 자기 주장을 죽이면서 그 뽀얀 느낌까지 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 뽀얀 느낌이 사실은 말하자면 대비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사진 앱에서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비를 낮추고 밝기를 올리면 되게 뽀샤시해집니다. 모헤어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밝은 모헤어일수록. 아무튼 저의 엄청난 TMI 취향이었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연사된 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뜰 때에도 제가 이 합사실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요 실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그 편물이 차름하게 나오는지, 그런 영상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네요. 제가 아직도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음이 너무 거슬리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나 소음이 너무 거슬린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소음이 신경 쓰이면은 제가 마이크를 구매할 계획도 있으니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몰라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로 귀찮더라도 알려주시면 저의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합사실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익숙해요.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베스트의 결과물이 나올지도 알고, 그 핏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합사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더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연사실은 너무 탱글탱글 해가지고 뭔가 뜨는 게 조절이 잘 안 되고 훌러덩 훌러덩 넘어가는 느낌이라, 제가 조절하는 정도, 제가 개입되는 정도가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런 느낌인 거죠. 재료로 따진다면 제가 조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조각을 한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조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품을 만들 건데 재질을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그런 흑단나무 같은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되게 무르고 잘 깎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깎을 수 있는 재질의 나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보통 초보의 경우에는 요 무른 재질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재료가 다루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세밀한 부분을 깎으려고 하면은 나무가 너무 무르기 때문에 뭐 원하는 만큼의 정밀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 나무가 그 형태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치면은 이제 단단한 나무는 깎는데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러지만 세밀한 표현까지 다 가능한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무른 나무가 연사실이라고 느껴지고요. 저는 요 단단한 나무가 저는 합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합사실은 어떤 성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무늬의 연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사실은 대체로 다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꽈배기 무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사된다는 것 자체가 실이 더 많은 힘을 견딜 수 있게 돼요.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사가. 그래서 옷을 떴을 때 전반적으로 더 편물이 힘 있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뭔가 하늘하늘하고 흐들흐들한 느낌은 그렇게 연사가 잘 된 실을 쓰는 경우에는 권장 바늘보다 큰 바늘로 뜨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핏이 뭔가 몸을 따라 흐르는 핏인데 연사가 잘 되어 있는 실이다 하면은 원하시는 핏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좀 더 톡톡한 느낌의 옷을 원하시는 경우에 연사실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사와 합사를 기준으로 실을 좀 나누자면, 볼실은 대체로 다 연사가 된 채로 나와요. 이렇게 플레이트로 나오는 그런 실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빈으로 감겨서 나오는 실들도 있는데, 가끔 그런 연사가 되지 않은 볼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실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볼실들은 많이 연사가 돼서 나오는 추세이고, 또 콘사에서도 뜨게 하기 용이하라고 연사가 돼서 나오는 콘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스토어에서는 연사 콘을 위주로 파는 곳은 열매달 이틀 말고는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얇은 가닥가닥을 한 번에 합쳐서 감아주면은 그게 이제 꼬이지 않고 합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두께 조절을 해서 판매하는 스토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연사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스토어들도 있긴 한데, 콘사 안에서도 그렇게 연사된 콘사, 연사되지 않고 합사만 한 콘사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콘사 안에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소모사랑 박모사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박모사밖에 안 써봐가지고 소모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박모사는 이 털의 뽀송뽀송한 느낌을 살려서 빗질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실을 만든 거라고 하면은, 소모사는
걔네를 곱게 결정리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빗질을 한 다음에 실로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광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머리카락도 빗지 않은 것보다 빗은 게 더 광택이 나잖아요. 그러고 빗으면서 부스스했던 머리가 광택이 돌면서 이렇게 약간 부피가 작아지죠. 차분해지고 그런 느낌으로 소모사랑 박모사랑 길이당 무게가 되게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당 무게를 따졌을 때는 소모사가 좀 더 압축된 느낌이라 더 무거운 느낌이 있다. 그러고 광택이 흐른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가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치를 하시는 것도 이 뜨개 취미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편집을 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촬영을 했고요. 그 순전히 시일의 취향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로 1시간 20분이나 흘려보내가지고 진짜 취미 한번 딥하게 한다, 오타쿠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들고 오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 정말 많이 합니다. 의견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안녕.